네, 안녕하십니까. 용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프로그램 사회를 맡은 글로벌 창업혁신센터 유경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조심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는 게시글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이영희 취창업지원처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팀별 사업계획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는 우수사업 아이템 시상,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프로그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취창업지원처 이영희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글로벌 창업혁신센터 이환수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용인문화재단 임정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균관대 허나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이승창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취창업지원처 이영희 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취창업지원처장 이영희입니다. 오늘 이 경진대회 시상식 이러니까 심사위원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우리 학생들도 긴장이 되는 이런 분위기 같은데 이렇게 마음껏 이제 본인들이 한 것들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배우고 또 축하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글로벌 창업혁신센터 분들 소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분들, 또 정길배 우리 용인재단 이사 대표님을 비롯해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이번 해커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젝트 이런 활동을 한 걸로 아는데 우리 대학이 굉장히 이 문화예술 쪽으로 활동이 많고 또 인지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2021년도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물론 그게 이제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평가의 어떤 한계 부분에서 창업 부분에서 우리 대학이 상당히 높은 그런 등수를 이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창업 기업수 그리고 또 거기에 매출액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 산출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등수를 떠나서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해주는 거 하고 있는 거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사니까 여러분들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인사를 드리는 이제 자리이긴 한데 저는 제가 창업을 직접 경험해보고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봤을 때 창업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현실에서 실제에서 구현해내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그런 정답이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프로젝트고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어떤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교육과 과정을 거치는 건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큰 성장이 되니까 또 수상이나 이런 시상에 그거 상관없이 즐겁게 그리고 이 참여하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로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팀별 사업계획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된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처음 발표하실 팀은 흥무든 홍조림 팀입니다. 발표자 홍현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무든 홍조림의 발표를 맡은 홍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조가 준비한 아이템은 수집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공예 판매 플랫폼인 셀럽이라는 어플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AI와 그 온라인 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저희는 어플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도자기 산업시장의 매출 규모 역시 산업화 트렌드의 흐름이 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최근엔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예 플랫폼의 성공 사례를 보면은 아이디어스가 있는데요. 니치 마케팅인 그 소비자들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니치 마케팅으로 성공한 플랫폼의 아이디어스는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 누적 거래액 3,100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디어스만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1:1 고객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플랫폼 앱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판매 아이템이 너무 다수의 판매 아이템을 셀렉하지 않아서 공예품이 종류가 적고 관련 없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고, 펀딩은 마감 이후에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 트렌드 페어나 리빙 디자인 페어 같은 이런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수도권에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외곽 지역에 있는 구매자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을 만약에 개발할 시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타겟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제품의 가성비보다는 예술 작품 등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경험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선호하는 아트슈머,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상 심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제품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가심비를 하는 호미족, 그다음에 20, 30대 성인이 되어서도 어렸을 적 분위기와 감성을 간직한 소비를 하는 성인들을 의미하는 키덜트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게시하는 앱 셀럽은 도자기의 세라믹의 세라와 그 다음에 러브를 합성한 어플의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런 어플을 사용 시에 나타나는 화면과 각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처음 실행 시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AI가 고객의 취향을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개인마다 맞춤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즌별로 이런 아이템의 그 계절에 맞는, 그런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에 맞는 소비자들이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메인 화면으로 제시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도록 디자인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작가별의 작품의 스토리에 관한 그런 카테고리별 칼럼을 제작해서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더 증가하도록 만들었고, 그다음에 상품 판매 화면에서는 제품을 항목별로 모아서 가격비와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의 특징은 5가지, 특징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한 고객의 취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상품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3D 프린트로 도자기를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3D 프린트를 활용해서 그런 나만의 공예품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칼럼, 아까 말했듯이 칼럼을 통해서 제품의 이해도와 앱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을 수익 구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작가들과 작품들을 포섭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인지도와 매출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수수료를 10%에서 20% 정도로 높여서 책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 요소로 마케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기별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셀럽만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분기별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요. 구독 서비스를 신청할 시에 분기마다 그릇, 오브제, 패브릭 등의 다양한 공예 분야 중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매달 받아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때 개별 구매 시보다는 서비스 이용료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명 작가와의 콜라보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해 수집가들의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어플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해서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컵이나
도자기 제품들, 그런 인센스 홀더나 그런 제품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나만의 아이템을 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면서도 남들과 다른 점을 추구하는 현재 트렌드에 맞추려고 합니다. 어플을 사용 시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공예 시장의 확대로 더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이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증가로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선순환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그런 분석한 소비자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통해서 매출의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통한 알고리즘 구매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디어스처럼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플 내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공예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면서 구매 경로를 단축으로 인해서 고객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서 어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 생각이고,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소비자들의 재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조는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공예 판매 플랫폼 앱이 되고자 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로마 테라피를 결합한 전통 힐링 테라피 무드 등 아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발표자 윤세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의 변화 때문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20대인 저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경험을 하였습니다. 즉,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컬러와 아로마 테라피가 결합된 나만의 DIY 힐링 무드 등 바로 아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논 무드 등은 화접도와 규방공예의 대표적인 조각보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했습니다. 화접도에 희망, 기쁨, 사랑이라는 의미를 하단 바디의 자개로 담아냈고, 상단 부분인 스테인드 글라스 키트의 디자인은 규방공예의 대표적인 작품인 조각보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규방은 여성들에게 창작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논으로 인해 모두가 코로나 블루에 희망을 갖고 소중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아논에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방향 조절 센서 기능으로 사용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방향을 사용자 쪽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으로 가습기의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어플과 연동해 음성 인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 루틴을 파악하여 수면 모드로 조정해주는 기능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조성해줍니다. 주로 경쟁 제품에서는 제작법 위험성과 비싼 가격대, 기능적 불편함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제품은 안정성과 기술성을 갖추었고 직접 제작하는 DIY라는 키트라는 점에서 저렴한 가격대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논의 구성 및 제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컬러 테라피 키트는 소비자가 직접 제작하는 DIY 키트 형식으로 아래 구성품과 같이 제공이 되고, 무드 등 바디 부분은 외주 업체에 맡겨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 도안 외에도 여러 도안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논의 아래와 같은 기능을 포함해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한 상태이고, 제품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 도면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저희 아이템 사업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은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것이고, 박람회와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 제품 시장 테스트와 동시에 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힐링 테라피 범위를 넓혀 컬렉션을 출시하고 추후 저희 아논을 브랜드화하고 테라피 전문가와 콜라보하는 등 더 영향력 있는 아논이 될 것입니다. 아논 전통 힐링 테라피 무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함께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하는 제품이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온에 담긴 이미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발표를 앞에서 들으시면서 조금 지쳐 계실 분들을 위해서 발표를 시작함과 동시에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술의 다변성, 무한성을 극대화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노버스 플랫폼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F4팀의 한예진, 신하연, 이소연, 이주원입니다. 근 2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불가능해지면서 온라인, 비대면을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결제 금액은 코로나19가 닥친 후에 가파른 성장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소비자 사이에서 유튜버 도전 의향이 63%를 찍는 등 콘텐츠 생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예술 콘텐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어플리케이션과 메타버스 모델들은 전시의 형태를 온라인으로 옮기기만 했을 뿐 콘텐츠 생산에 있어 대중들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대중은 단순히 콘텐츠 수용자에 그칠 뿐 콘텐츠 제작 과정에는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메타버스 안에서 콘텐츠의 창작과 전시, 관람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면 수익성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저희 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양방향 창작 활동이 가능한 시민 주도형 플랫폼을 기획하였습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수많은 개인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무한한 콘텐츠 공간인 이노버스. 이노버스란 혁신되다의 의미를 가진 이노브, 캠퍼스를 합친 말로 기존의 메타버스 환경을 문화예술과 결합하여 혁신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속 이미지를 보시면 이노버스를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일단 왼쪽 공간에는 릴레이 쇼필름, 초단편 연작을 관람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며 오른쪽은 실시간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이 속에 참여한 관람 혹은 창작자들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노버스는 다음과 같이 활용이 가능한데요. 첫째, 이노버스 세계 안에서 작품의 창작과 전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시민은 직접 어떤 공간이든 제작 및 관람에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처럼 따로 미술 도구를 구매하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릴레이식으로 함께 만드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무한한 예술 창작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어떤 형태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만들어진 작품들은 끊임없이 다음 작가 시민들에 의해 변형되고 재창조됩니다. 다음은 이노버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노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과 가치 제한 부분인데요. 먼저 수익 구조입니다. 이노버스의 수익은 많은 고객들을 모아 메타버스 시스템을 체험시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배너 광고, 공연 및 행사 대행 대금, 작품 저작권, 중개 수수료, 무료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기본 기능은 모든 사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기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추가 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이노버스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공익적 가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와 문화예술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초보 작가나 영세한 작가들이 데뷔할 기회를 제공받고 미래의 후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 작품의 특성상 폐기 비용이 없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비즈니스 요소들을 통해 시민들은 작품 제작 및 관람 행위로 자아 실현과 수익 창출, 소통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유인 요인이 되어 이노버스의 성장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노버스와 함께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세요. 감사합니다. 현실에서는 평범했던 내가 메타팝에서는 다 주인공?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팝의 발표를 맡은 정민입니다. 미래의 문화예술 비즈니스 모델은 메타버스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메타팝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기존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해낸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영상 제작에 초점을 맞춰 보완되었습니다. 메타팝은 하나의 영화를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들과도 연동이 가능하기에 확장된 유니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메타팝은 무료인 초보 기능과 유료인 프로 기능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재 이슈가 되는 작품을 패러디하고 이벤트성 공모전에 참여하며 새로운 디지털 자아를 마음껏 뽐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메타팝 시어터의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실제 영화관처럼 구성된 가상 영화관에서 작품을 시청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분석해보면 프로 버전의 이용료와 그리고 작품 감상 수수료, 광고주 유치,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타팝은 MZ세대를 주축으로 청소년과 유소년을 타겟으로 합니다. 현재 제페토 드라마는 청소년, 유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페토 드라마는 단순히 영상들을 그냥 스톱모션들을 연결시킨 영상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라는 제한된 사회적 상황과 MZ세대의 특징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디어 자아는 현실의 자아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배우 혹은 작가, 감독과 같은 영상 제작자가 된다는 점에서 메타팝은 제페토 드라마나 3D 애니메이션과는 차별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플루언서들, 메타버스 영상 제작 지망생들, 광고주가 되는 기업들은 메타팝의 주요 소비자입니다. 특히 메타팝을 통해 완성된 하나의 메타 유니버스에서 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입점시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주를 유치하고 자본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초보 버전의 서비스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테마를 선택한 후 캐릭터를 생성하고 촬영합니다. 프로 버전의 경우에는 테마 선택의 과정 없이 나만의 캐릭터를 바로 생성하여 모션 캡처 기능을 사용하여 녹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보 과정과 프로 과정 모두 비디오 편집 과정을 거치며 메타팝에 저장된 뒤에 메타팝 혹은 연동된 다른 플랫폼들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메타팝의 가장 큰 기대 요건은 인플루언서를 생산해낸다는 것인데요. 메타팝을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은 콘텐츠 생산자인 동시에 인플루언서가 될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가 된 유저는 각종 광고주들로부터 PPL을 제공받아 플랫폼 내의 상업적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대 효과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메타팝은 메타버스 내 일종의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가 되기 때문에 기존 엔터테인먼트의 일자리를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들과 달리 촬영과 영상 편집의 전 과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편성 및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접한 미래 시대에는 문화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진행될 것이며 그 시초는 바로 메타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CT 팀장을 맡고 있는 응용통계학과 임선주 학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이 아이콘은 저희가 구상한 아이템인 예술계의 왓챠피디아 공간 감각입니다. 먼저 왓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왓챠라는 서비스는 사실은 초기 시작은 왓챠피디아로 시작했습니다. 그건 추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건데요. 저희는 그 시스템을 공연과 전시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추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자신이 본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면 그 평점을 토대로 취향을 분석해서 좋아할 만한 다른 작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어제 용인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멘토분과 회의를 하면서 현재 예술업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고객 타겟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천 서비스 플랫폼은 공연업계 마케팅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사용자의 엔터테인먼트 요소까지 충족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저의 서비스를 소개해드리자면 사용자는 계정을 만들고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팔로우 그리고 팔로잉이 모두 가능합니다. 추후 SNS와의 연동성도 도입을 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그 취향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되고 더 정확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만의 작품 컬렉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 컬렉션은 사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티켓 예매 시스템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지역 제휴 할인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해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고객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유치 계획과 예상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드 유저를 모으고 예술업계 대표 유명인들을 섭외해서 그에 따른 사용자 수 확보를 초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무료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인앱 광고를 통한 광고료와 어플리케이션 내 예매 티켓팅을 통한 인앱 결제 시스템을 통한 수익 모델을 기본 모델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개봉한 숨바꼭질의 경우 왓챠피디아 앱 예상 별점과 선호하는 키워드 같은 데이터를 조사하여서 그러한 유저들만 모아 시사회를 실제로 진행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공연 예술 업계는 기존의 배너나 SNS와 그 홍보를 비교했을 때보다 이렇게 비교적 정확한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효과를 분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인지도가 적은 작품들도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공연과 전시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티켓 예매, 그리고 평점 매기기를 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한 구조로 인해서 문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 구독 서비스 다음 달에 대해 발표할 화르륵 팀장 양가람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사와 자료를 통해서 최근 구독 경제, 구독 비즈니스 시장 규모가 커지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로켓아웃 등 다양한 기업에서 출범한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문화예술 구독 서비스는 타 분야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플롯메일이나 레드커튼과 같은 구독 서비스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플롯메일은 대학로 공연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메일 정보 전달을 통한 방식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레드커튼의 경우 연극 뮤지컬 OTT 서비스이지만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코멘터리 같은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영상으로 경험하는 문화예술은 소비자에게 지루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구독 서비스를 출범시키기 위해 저희는 타겟을 MZ세대로 선정하였습니다. MZ세대는 다음과 같은 취향 저격, 나신비, VIP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MZ세대에 해당하는 10대부터 30대까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술 구독 서비스인 술다마를 벤치마킹해 보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고객이 선택한 카테고리에 맞춘 고객 맞춤형 랜덤 술 구독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니즈를 잘 충족하여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인사이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구독 경제 비즈니스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양한 구독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문화예술 콘텐츠가 중심이 된 구독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MZ세대를 타겟으로 문화예술과 구독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인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출한 컨셉은 담다입니다. 담다는 자신만의 예술을 구독함으로 담는 서비스이자 참여형 예술 키트가 담긴 선물을 통해 잊지 못할 예술의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담다의 특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단일화된 문화예술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중에서 사용자의 관심에 맞는 카테고리 선택이 가능합니다. 둘째, 카테고리에 맞는 문화예술 추천이 가능하고 그동안 사용자가 예매한 결과를 바탕으로 좋아할 만한 컨텐츠의 추천을 제공합니다. 셋째, 월 1회 사용자가 선택한 카테고리 안에서 랜덤으로 공연 티켓이 제공되어 사용자에게 설렘 가득한 선물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담다의 운영 방식입니다. 우선 월 구독과 연 구독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멤버십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참여형 예술 콘텐츠입니다. 예술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멤버십과 월 구독 월수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 예술 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구독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구독을 해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충성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 관심사를 가지는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티를 생성하여 소비자 간의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랜덤 티켓에 맞춘 예술 컨텐츠를 제작하여 문화예술을 좀 더 재미있게 알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형 기획 공연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공연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하여 아티스트들의 코멘터리 영상을 제작하고 특정 팬층의 수요 또한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담다는 많은 사용자들이 문화예술을 담아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메타버스 기사들은 VR, AR, 메타버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온 팀입니다. 네, 저희 아이템은 메타버스 방송국 플랫폼 온 메타입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 소비를 이끌어갈 Z세대가 열광하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는 영화도 드라마도 아닌 바로 웹드라마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에 따라 웹드라마의 영향력과 시장성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좌측의 이미지처럼 실사 기반의 웹드라마가 먼저 인기를 끌었고 현재는 캐릭터 웹드라마까지 인기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특히 Z세대는 캐릭터 웹드라마를 보는 것도 즐기고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웹드라마를 만드는 경험, 그리고 문화예술적인 창의력을 뽐내는 경험에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Z세대가 웹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Z세대는 아직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고 영상을 만들며 놀 수 있는 서비스나 플랫폼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측 하단에 있는 영상 캡처를 보시면 캐릭터를 툭 하고 캡처를 해서 사진들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만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드라마의 촬영부터 제작, 방송 송출까지 누구나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메타버스 방송국 온 메타를 준비했습니다. 타겟은 Z세대뿐 아니라 자신의 창의력을 뽐내고 싶은 밀레니얼 세대도 포함합니다. 네, 온 메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앱을 실행하면 방송국의 로비가 나오는데요. 크게 주요 기능이 있는 채널, 세트장, 그리고 편집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는 해당 버튼인데요. 예를 들어 2번을 누르면 세트장 화면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트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트장에서는 원하는 타입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배치를 하고 자신만의 웹드라마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클릭하면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방향의 영상이 녹화가 됩니다. 카메라를 클릭했을 때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원래 영상을 찍을 때처럼 하는 녹화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편집실입니다.
편집실에서는 세트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바로 연동해서 손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영상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편집을 하고 영상의 효과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널입니다. 채널은 사용자들이 만든 영상들을 서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같이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팀이 직접 제작을 했던 실감형 콘텐츠들의 예시 화면입니다. 이제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실감형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제작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예비창업 패키지 등에 참여를 해서 콘텐츠를 직접 비즈니스 모델까지 확장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앞서 기획한 부분을 직접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의 개발 계획입니다. 먼저 온 메타는 게임 엔진인 유니티로 제작을 하고 다음에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네, 온 메타는 기업 및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제 콘텐츠 내에 아이템을 브랜드 로고를 각인시키거나 이제 아이템을 변경하는 등으로 PPL을 적용을 해서 그 부분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넷플릭스처럼 자체 OTT 서비스를 만들 것입니다. MZ세대의 트렌드에 맞춘 기능을 더하면서 온 메타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던 문화예술의 꿈을 펼치고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회, 온 메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ck to the original. 안녕하십니까. 우주정거장 발표를 맡게 된 장민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구와 같이 저희는 과거와 미래를 융합하는 상업 아이템을 구상하고자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K-팝의 흥행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 관심도 증가와 용인에 위치한 한국 민속촌에서 저희는 영감을 받아 메타버스 민속촌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주 타겟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입니다. 한국 민속촌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도 외국인과 학생들에게 익숙한 제페토를 활용합니다. 한국 민속촌은 인조이와 크리에이티브를 바탕으로 예스러운 것을 트렌드에 맞게 재창조하고 친숙한 소재와 결합하여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민속촌에서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메타버스를 통한 전통놀이 게임 및 문화체험입니다. 줄다리기, 토 던지기와 같은 민속놀이뿐만 아니라 한국 민속촌 오프라인 행사도 메타버스 내에서 플래시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민속놀이 말고도 사극 드라마를 연기한 게임, 성대모사 콘텐츠, 요리 체험도 체험할 수 있으며 외줄타기나 승마와 같은 VR 체험을 통해 현장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콘텐츠와 더불어 이티켓 제도도 도입한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초기 사업 단계에서 인조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언급한 다양한 민속놀이 게임이나 콘텐츠를 위주로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성대모사 게임, 가거제와 같은 대회, 전통 음식 및 전통주 관련 체험, NFT를 활용한 국악 및 한복 제작 등 P2E 모델을 이용해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보조금, 이용권 판매, NFT 수수료, 드라마 제작사 투자금을 통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추후 저희는 용인 한국민속촌, 용인문화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어린이 상상의 숲과 같은 기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메타버스적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과 MOU를 통해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저희 한국민속촌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만의 매력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민속촌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집에서 안전하고 걱정 없이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달리 폭력성 컨텐츠가 없는 전통문화 예술 컨텐츠의 구성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외국인들도 한국 전통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현장 체험 학습의 갈증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강의에서 허난용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데 가장 큰 한계점은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러한 아쉬움이 이용객들로 하여금 추후 오프라인으로 민속촌을 방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메타버스 한국 민속촌은 국악과 한국 미술을 세계화하고 문화예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메타버스 한국 민속촌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열어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정거장 발표자 장민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한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된 8팀의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상장은 치창업지원처 이영희 처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각 팀의 대표자는 호명되는 순서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정상입니다. 열정상은 프로그램 이수뿐 아니라 과제의 수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수상팀은 흙 묻은 홍조린 팀입니다. 대표자 홍현주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열정상 도예과 홍연주. 위 학생은 글로벌 창업혁신센터에서 시향한 문화예술 해커톤 용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단국대학교 치창업지원처장 이영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은 프로그램 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수상팀은 총 2팀으로 첫 번째 수상팀은 안온팀입니다. 대표자 윤세인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장려상 미술학부 윤세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장려상 수상팀은 F4팀입니다. 대표자 한예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커뮤니케이션 학부 한예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문화예술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우수상도 총 2팀으로 첫 번째 수상팀은 전구팀입니다. 대표자 정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경영학부 정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두 번째 수상팀은 ICT 팀입니다. 대표자 임선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응용통계학과 임선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은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로 문화예술 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인 팀에게 수여됩니다. 첫 번째 최우수상 수상팀은 화르륵 팀입니다. 대표자 양가람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상 국악과 양가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최우수상 팀은 메타버스 기사들 팀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김재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최우수상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해주신 이영희 처장님 감사드리며 마지막 대상은 용인문화재단 정길배 대표이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대상은 모두가 공감할 만하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도출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수상팀은 우주정거장팀입니다. 대표자 장민구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대상, 법학과 장민교. 위 학생은 글로벌 창업혁신센터에서 시행한 문화예술 해커톤 용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정길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